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괴물 같은 노트북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C8 AI PH18 73 9722를 리뷰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름에 18이 두 번이나 들어가서 놀라신 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탑재된 하드웨어가 워낙 강력해서 주요 스펙을 빠르게 정리하고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C8 AI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75HX,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80 랩탑 GPU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4개 메모리 슬롯을 통해 최대 192GB 램 장착이 가능하고 저장 장치는 NVMe M.2 슬롯이 3개가 있어서 최대 6TB까지 지원하는데 하나는 PCIe 5세대고 다른 2개는 PCIe 4세대입니다. 이어서 미니 LED를 사용하는 16:10 화면별 18인치 디스플레이, 99.98Wh 배터리 등을 탑재하고 윈도우 11이 기본 포함입니다. 가격은 프로모션 유무와 마켓 할인 쿠폰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서 400만원대 하이엔드 노트북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평소 노트북을 리뷰할 때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하는 편인데 프레데터 헬리오스 18 AI는 흔하게 보는 형태는 아니라서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노트북 치고는 워낙 큰 편이라 심플하고 아기자기한 멋은 없지만 RGB 다이내믹 라이팅이 4곳에 들어가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화려한 라이팅 효과를 잘못 쓰면 촌스럽고 난잡해질 수 있는데 프레데터 헬리오스 18 AI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역별 RGB 다이내믹 라이팅은 키보드의 파인팁 RGB 백라이트와 함께 조명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의 기본 형태는 바뀌지 않지만 라이팅 효과의 변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느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괴물같은 노트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75HX와 RTX 5080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퍼포먼스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퍼포먼스를 강조한 에로이 레이크인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275HX는 8개의 P코어와 16개의 E코어로 구성된 24코어 24스레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사용 환경에서의 CPU 연산 성능을 다방면으로 테스트하는 긱벤치6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2677점, 멀티코어 16784점으로 모바일 프로세서 중에는 최상급입니다. CPU 인코딩 성능 테스트로 CPU를 100% 사용할 때 최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2024의 점수는 싱글코어 123점, 멀티코어 1809점으로 역시나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한 부하가 걸렸을 때 성능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30분 안정성 테스트 결과를 보면 스로틀링으로 인한 CPU 성능 제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PU와 C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GPU의 성능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3D마크의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테스트인 다이렉트 11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나타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38,042점, 다이렉트 12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나타내는 타임스파이가 19,657점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12 얼티메이트와 다이렉트 레이트레이싱을 복합적으로 테스트하는 스피드웨이는 5,663점, 실시간 레이트레이싱과 렌더링 성능 테스트인 포트로얄은 13,760점, 논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 크로스 플랫폼 테스트인 스틸노마드와 스틸노마드 라이트는 각각 5,158점과 22,201점입니다. 평소에 3D마크 벤치마크 점수에 관심이 없어서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온다면 노트북이 낼 수 있는 최상급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제한은 없는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면 스틸노마드 스트레스 테스트가 97.5%,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97.7%로 가지고 있는 성능을 제한 없이 쭉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에 이어서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 테스트입니다.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했고 노트북 설정은 터보 모드에 2560×1600 해상도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오버워치2를 프레임이 가장 안 나오는 극악의 조건인 그래픽 설정 최상의 DLSS를 끄고 렌더링 스케일을 100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실시간 프레임이 180에서 24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210프레임 이상, 하위 1%가 140프레임 이상을 기록합니다. 역시나 그래픽 설정 최상에서 DLSS와 고품질 업샘플링을 켜고 플레이를 하면 평균 320프레임 이상, 하위 1% 150프레임 이상을 기록합니다. 옵션을 타협하지 않고도 노트북이 지원하는 250Hz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성능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배틀그라운드는 가장 높은 그래픽 설정인 울트라, 렌더링 크기 100으로 사록맵에서 플레이를 했고 평균 160프레임 이상, 하위 1% 100프레임 내외를 기록합니다. 고사양 게임에서 옵션 타입에 대한 고민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세 번째, 초고사양을 요구하는 사이버펑크 2077은 노트북은 물론이고 데스크탑 PC에서도 벅차서 잘 설정하지 않는 극악의 조건인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 프리셋 설정으로 인게임 벤치마크를 설정했고 평균 프레임이 50프레임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어서 역시나 만만치 않은 설정인 울트라 프리셋 설정에 DLSS를 적용해서 인게임 벤치마크를 실행했는데 평균 100프레임 이상이 나옵니다.
오버워치2나 배틀그라운드는 물론이고 사이버펑크 2077이 이 정도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노트북을 괴물이라고 부르는 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게임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 3종의 게임 모두 높은 퍼포먼스만큼이나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가 높은 편인데 쿨링 시스템 열을 밖으로 잘 빼내서 게임 플레이가 끝난 직후 메뉴 화면에서 프로세서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열이 어느 정도인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일부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사이 공간이 47도대가 나오고 손이 닿는 키보드 위는 최고 38도대로 사용자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판을 열어서 내부를 보면 2개의 쿨링팬과 다수의 히트 파이프가 넓게 자리 잡고 있고 4개의 방열구를 통해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팬이 강하게 돌고 있을 때 방열구에서 제법 강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이 열심히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소음도 커질 수밖에 없기에 팬이 가장 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노트북 바로 앞에서 약 65dB이 나오고 사용자가 앉아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 귀가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는 약 60.5dB를 기록합니다. 팬이 가장 강하게 돌아갈 때 소음이 다소 큰 편이긴 한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드 변경을 통해 저소음이나 거의 무소음 상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2560/1600 해상도, 250Hz 주사율, SDR 600니트, HDR 1000니트의 최고 화면 밝기, DCI-P3 100% 색 재현율을 지원하는 16:10 화면비의 18인치 미니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펙을 듣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감이 오는데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등 실사용을 해보면 아주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체감합니다. 밝음에서 명암 표현이 좋은 미니 LED의 특징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좋은 노트북의 기본 조건이 된 16:10 화면비를 적용해서 노트북에서는 대화면이 18인치라는 점까지 더하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프레데터 헬리오스 18AI 디스플레이에는 빛반사 방지가 적용되어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화면에 무엇인가 비춰서 거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움직이는 제 모습이 화면에 비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스피커를 살펴봅니다. 고가의 하이엔드 노트북들이 가끔 놓치는 부분이 스피커인데 이 녀석은 훌륭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오디오에 관련된 제조사 설명을 찾아보면 DTS-X 울트라 오디오, 하이레스 오디오 인증, 에이서 트루 하모니 등 좋아 보이는 설명이 가득합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이크로 녹음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마이크를 한번 거쳤다고 해도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노트북에 어울리는 스피커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에이서의 프레데터 헬리오스 18AI를 사용하면서 퍼포먼스만큼이나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요소는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키보드는 파인팁 RGB 백라이트를 지원하는데 키별로 개별 LED가 적용되었고 100% 안티 고스팅을 지원합니다. 보통은 물 흐르듯 부드러운 키감과 딱딱 걸리는 듯한 경쾌한 키감은 상반되는 느낌인데 이 노트북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손끝에 걸리는 경쾌한 키감이 둘 다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특히 매그키 4.0 교체형 기계식 스위치 지원으로 게임 플레이 시 많이 사용되는 WASD와 방향키는 더 빠른 반응 속도와 회복 탄력성이 더 좋은 키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그키 4.0은 투명이라서 LED 백라이트가 도드라지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매그키 4.0을 사용하면 키감이 주변에 있는 다른 기본 키와는 다르기 때문에 게임이 아닌 다른 작업을 주로 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키보드를 계속 보면 노트북의 성능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드키가 왼쪽 위에 있고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요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프레데터 센서로 바로 갈 수 있는 키가 숫자 키패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없으면 서운할 것 같은 코파일럿 키가 방향키 왼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국내 출시 전에 먼저 사용해본다고 해외 모델을 사용 중이라서 키보드에 한글 각인이 없는데 국내 출시 모델에는 당연히 한글 각인이 있습니다. 코닝 고릴라 글래스를 사용한 터치패드는 손에 닿는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클릭감이 경쾌하면서도 가볍게 떨리지 않아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나 화면의 커서의 움직임도 준수합니다. 다음은 측면 확장 포트를 살펴봅니다. 왼쪽 면에 RJ45 유선랜 포트, USB-A 포트, SD카드 슬롯, 3.5mm 오디오 잭이 있고 오른쪽 면에 2개의 USB-A 포트가 있는데 하나는 오프라인 충전을 지원하고 끝부분에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DC 전원 포트, HDMI 2.1 포트, 썬더볼트 5를 지원하는 2개의 USB-C 포트가 있습니다. 확장보드 자체는 충분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사용 빈도가 제법 높은 C포트가 손이 편하게 닿는 좌우에 없고 DMI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묵직하게 나온 하이엔드 노트북은 기본적인 전력 소모가 적지 않아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노트북 성능 균형 모드에서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약 1시간 50분이 재생이 가능한데 18인치 화면인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노트북의 배터리는 99.98Wh 6360mAh입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18AI는 대략적으로 가로 40cm, 세로 30.8cm 정도가 되어서 노트북 중에는 많이 큰 편이고 무게도 3.5kg으로 묵직합니다. 이동을 위해 세상에 나온 노트북의 본질과는 상반되는 크기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보니 휴대하기 좋은 노트북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초고성능 PC를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확실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자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3개의 어레이 마이크, 1080p 웹캠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등장했었던 프레데터 센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고 노트북 모드를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저장장치, 램 등의 시스템 구성 요소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고 키보드 백라이트와 다이내믹 라이팅 조명을 자유자재로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간결하고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18AI, PH18, 73, 9721이 가지고 있는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가격까지 괴물이라고 불릴만한 제품이라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노트북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트북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폼팩터에 모든 것을 잘 넣었기 때문에 가격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수보다는 소수겠지만 이런 고가의 하이엔드 노트북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 제품군에서는 프레데터 헬리오스 18AI가 확실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궁금증이 혹시나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물론이고 모르는 내용은 제조사 측에 문의를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